나는 전세 내고 살 일이 없으니까 전세 사기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나는 전세 사기와 관계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전세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전세 사기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최소 몇 백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잃게 되므로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의 수법을 보면 정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당장 뉴스나 신문을 봐도 전세 사기 수법이 너무 다양하고 어렵고 복잡해 보여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임대 알림이가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수법부터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까지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편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 한 편과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 편에는 전세 사기의 수법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두 편에서는 전세 사기를 이미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한 편과 두 편을 함께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다가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월세를 내자니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아까워서 전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집을 나갈 때 되돌려받기 때문에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의 시작인 것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나서서 전세 사기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전세 사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는 왜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제대로 안 알아봐서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요즘 전세 사기 수법은 정말 교묘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합법인 경우가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만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이것저것 신경 쓸 서류도 많고 신청해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사기에 대해 더 확실하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세 계약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만 제대로 진행한다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허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하는 전세 사기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될 게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가? 두 번째, 문제가 생겨 집이 팔리게 될 경우 내가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전세를 알아볼 때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유형의 전세 사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 가짜 집주인인 척 연기한 후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수법인데요.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3자를 집주인으로 착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추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웬만하면 법적으로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전세 사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든 거래 당사자든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해결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계약하기로 한 사람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소유주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수법,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입니다. 앞서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저당을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이란 내가 그 집을 계약하기 이전에
집주인이 이미 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게 되는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집이 팔려서 돈이 나오더라도 이미 내 전세 계약 이전에 은행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낙찰로 나오게 된 돈을 은행이 1순위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2순위인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보통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쉽게 구분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집을 알아보는데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제가 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게 있는데 담보대출과 이 갚아서 계약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전세 계약금으로 대출 갚을 예정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에 혹해 계약을 했다가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세 번째 수법, 갭투자로 인한 깡통주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 사기의 수법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집주인에게 문제가 없고 내가 1순위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먼저 갭투자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의 가격이 3억 원이고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1억 원밖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부족한 2억 원은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채워서 집을 사는 경우가 갭투자인데요. 만약 집값이 올라서 5억 원이 되었다면 집주인은 본인 돈 1억과 세입자 돈 2억을 이용해 2억의 수익을 올리게 되며 투자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져서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2억의 전세보증금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이 담보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집이 경매로 팔린다고 해도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는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의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경매로 나온 집이 유찰될수록 매매가는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전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주변 건물의 시세를 파악한 다음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이하인 집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유찰로 인해 떨어진 집값을 받게 될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이하인 집을 계약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 원인 집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3억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집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수법, 대항력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입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이 집을 정당하게 계약했으니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하고 승인된 다음날 공공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 날 공공시 이전에 대출을 왕창 받거나 미리 섭외한 사람에게 집을 넘기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를 계약서에 넣고 계약을 진행해야 그나마 안전한 것인데요.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당장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넣어야 하는 문구입니다. 다섯 번째, 수법. 신탁 사기입니다. 신탁 사기도 굉장히 위험한 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신탁 사기란 무엇인지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건물을 사거나 짓고 싶은데 돈도 없고 대출 금액도 적을 경우 신탁회사와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집의 소유주를 신탁회사로 올리는 대신 신탁회사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거나 짓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집에는 당연하게도 집의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허락 없이는 입주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사기꾼이 자기 소유의 집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꼬드겨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입자를 들이게 된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더러 불법 점유자로 낙인 찍혀 집에서도 바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기인데요. 해결 방법은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등기, 신탁원부 등 신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면 주변에 있는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뗀 다음 임대권 한자와 대금 지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만 안전해지는데요. 약 7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법무사를 통해 신탁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법, 미납 세금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전세 사기 수법으로부터 안전하더라도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할 경우 위험해집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순위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세보증금이 1순위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먼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국세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그런 걸 굳이 확인하냐면서 기분 상했다고 계약 거절하는 집주인의 사례도 있었기에 결국에 눈치 봐야 되는 건 세입자이니 정말 불편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의 집을 계약한 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납 국세 열람을 요청한 다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방지 방법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계약하기 전 꼭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집의 시세와 전세가도 확인한 다음 미납국세 열람까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계약한 후라면 꼭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해줍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미납 국세 열람까지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다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모르면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100% 안전해지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앞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